부가세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네들 부가세세 한 번에 내니까 좀 힘들지? 우리가 미리 걷어갈게. 좀 특별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만큼 정신이 없고 자주 내는 세금이 없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고 어떻게 납부해야 되고 절세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5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이면서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 번째는 개인 사업자이면서 간이 과세자인 경우, 네 번째는 폐업하시는 경우, 다섯 번째는 조기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을 4개로 쪼개서 분기별로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합니다. 법인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행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기마다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이면서 일반 과세자인 경우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총 2번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고 자체는 법인에 비해서는 2번을 덜 하지만 납부는 똑같이 4번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국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네들 부가가치세 한 번에 내니까 좀 힘들지? 우리가 미리 걷어갈게. 그렇게 해서 4월이랑 10월 달에 미리 한 번씩 걷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거둔 세금을 추후에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하실 때 정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간이 과세자인 경우인데요.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두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경우가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였는데요. 좀 특별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폐업인데요. 폐업하신 경우에는 저런 부가세 신고 기한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폐업한 달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특별한 경우는 바로 조기 환급인데요. 조기 환급 하시면 좀 특별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이 진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설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인데요. 건물을 매입하셨거나 아니면 첫 창업을 하시면서 인테리어 하신 경우에는 목돈이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 돈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국가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환급해줘 하고 나온 게 조기 환급 신고입니다. 이 조기 환급 신고는 매월 진행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신 경우에는 이 제도를 요긴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신고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부가세 납부 방식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세금은 분납 제도가 있지만 부가세는 유독 이 분납 제도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끔 카드 할부로 긁어도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부가세도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승인이 꼭 필요한 제도라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기한이 되면 대표님들에게 미리 물어봐서 부가세 분납을 하실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분한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도라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체납하지 마시고 카드 결제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올린 부가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부가세는 매입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입 자료를 누락하면 안 되겠죠. 매입 자료 관련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매입 세무계산서가 놓친 게 없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기입니다.
가장 누락이 잘 되는 것들이 인테리어인데요. 이 부분이 대표님이 따로 체크를 안 해주시면 상대방이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문제 때문에 매월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4개의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예상 부가세 보고서를 보시면 매월 예상 부가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과 매입 구성 항목에 대해서 현재 얼마인지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때 매입 내역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데 하시면 세무사와 소통하시면서 매입 내역이 누락된 게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카드로도 사업 물품을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이것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사업용 카드 만들었는데 나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은행에서 말하는 사업용 카드랑 저희가 말하는 사업용 카드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카드를 만드셨더라도 홈택스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굳이 사업용 카드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이시면 전부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 명의의 카드는 싹 다 등록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주민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근로자였던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걸로 선물을 종종 주고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사업자 번호로 세팅해 주세요. 자, 이제 사업 관련성을 판단해서 공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세무사와 소통을 하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세무사를 안 끼시고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탭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세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제와 불공제를 나누게 되고 그 나눈 것을 그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종과 업태를 분석해서 공제와 불공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 실제로 사업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저희는 일일이 저것들을 다 수정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테니까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국세청에서는 전부 다 불공제로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쿠팡에서 무엇을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불공제로 때리고 보는데요. 근데 저도 세무사를 하면서 쿠팡에서 되게 사업 물품을 많이 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공제 받으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일일이 공제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시면서 이런 비용들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가세의 절세 방법은 제때 신고하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관련성 판단 여부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야근을 할 때 커피를 마시면 공제가 되고 데이트를 할 때 커피를 마시면 공제가 안 되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다 구분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 기한이 다 끝나고 와서 신고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시게 되면 부가세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공제 받을 수 있었던 항목들인데 기한이 지나게 되면 세무 공무원분이 수기로 하나하나 다 검토하게 되거든요. 즉 기한 내에 신고하면 통과될 것들도 기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하나 수기로 다 검토를 하게 되니까 공제 받을 항목들이 보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부가세의 가장 큰 절세 방법은 제때 신고하자. 자, 이렇게 부가세 2편을 마무리했는데요. 우리가 1년에 4번이나 내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부가세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슬기롭게 절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